내 중마고우인 야시오에게는 영감이 있다. 오래 알고 지냈지만 그걸 안 것은 겨우 몇 년 전의 일이다. 그 뒤로 지금까지 오컬트를 좋아하는 나는 가끔씩 야시오의 신세를 지는 일이 있었다. 이건 그런 이야기 중 하나. 프리터족으로 쭉 살아오던 나여도 이대로는 사랑하는 그녀와 결혼할 수 없다고 생각해 분기 탱천에서 요양복지사 공부를 시작했다. 몇 달 전에 겨우 자격증을 따서 어느 특별 양로원에 취직도 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해왔던 일과는 너무도 바닥이 달라 처음에는 당황할 때도 많았지만 선배와 동료들의 도움도 있어 지금은 요양복지사라는 일이 천직이라고조차 느끼고 있다. 내가 일하고 있는 시설은 이용자 10명이 한 유닛으로 한 층에 4개의 유닛이 있는 소위 유닛 시설이라고 불리고 있는 것이다. 내가 배속된 유닛의 리더를 맡고 있는 선배인 후타바 씨는 20대 후반인 내 또래이고 배우 하나베 미나미를 닮은 초절정의 미녀. 10대 때부터 요양사를 해왔다는데 또래임에도 엄청난 베테랑으로 리더를 하고 있다는 것에 납득이 갔다. 상냥하고 미소가 끊이지 않는 천사 같은 여자. 그렇지만 그런 후타바 씨에게도 살짝 별난 면이 있었다. 그것은 동물을 싫어한다는 것. 이것만이라면 아직 그렇게까지 드문 일도 아니겠지만 후타바 씨는 동물 쪽에서도 싫어한다는 것이다. 나이대가 같은 것도 있어서 금방 친해진 우리는 역까지 자주 같이 걸어가는 일이 있었다. 그러면 산책 중인 개들이나 길냥이들과 마주치는 일도 적지 않은데 이상하게도 개도 고양이도 후타바 씨를 향해 작게 으르렁대거나 하악질을 하거나 꼬리를 말고 겁에 질리는 모습까지 보였다. 그럴 때는 후타바 씨도 별로 겁을 내거나 달아나려고도 않고 차가운 눈으로 동물을 쏘아보고 있는 것이다. 나는 난 동물이 싫어요. 라고 중얼대는 후타바 씨의 그 차가운 어조와 눈빛에 등골이 서늘해지거나 했다. 그러던 어느 날의 일. 전날 미뤄뒀던 마감이 지난 서류일이 신경 쓰여 오전 시프트에 들어가 있었는데도 조금 더 일찍 출근했다. 여기서 살짝 보충하자면 이곳의 야근은 두 유닛을 한 명이 순찰하는 것으로 한 층의 야근은 2인 체제가 된다. 오전바는 전날 야근부터 인계받기 때문에 근무 시간이 몇 시간이 덮어 씌워지는 것이다. 그날 야근은 후타바 씨로 그 짝, 요컨대 같은 야근조는 에바라 씨라는 50대 아저씨였다. 에바라 씨는 어느 쪽으로 봐도 느긋한 성격이라 짜증나는 사람이라고 파트타임 여사님들로부터 평이 좋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아주 상성이 잘 맞아서 에바라 씨와 일하는 게 즐거웠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간다. 야근조에 폐를 끼치지 않게끔 문을 살짝 열고 안으로 들어간다. 그러자 갑자기 병실 안쪽에서 욕설이 들려왔다. 이용자 중 누군가가 날뛰고 있는 것일까? 라고도 생각했지만 그 말소리는 싫을 정도로 분명했고 굉장히 불쾌한 욕설이었다. 아무래도 목소리로 볼 때 후타바 씨 같았다. 설마 생각하고 술렁대는 가슴을 억누르고 살금살금 안으로 들어갔더니 거실 안쪽 주방 안에서 후타바 씨가 뭐라고 소리치면서 때때로 하는 소리도 동시에 들려왔다. 나는 순간적으로 노인 학대를 의심해 괴담 수집용으로 받아놓았던 음성 녹음 앱을 실행하고 녹음을 시작했다. 주방 사각지대에서 몸을 숨겨가면서 몰래 소리를 듣고 있자 후타바 씨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있었다. 이 무능력한 새끼. 쓸모없는 인간아. 나가 죽어. 등의 욕설 사이사이로 때리는 소리와 신음소리. 그 후타바시가 설마 라는 절망감에도 사로잡혔지만 이건 완전히 학대가 맞다 라고 확신한 뒤, 자, 이제 어떻게 하지? 말리러 들어가야 되나? 사람을 불러야 하나? 곰곰이 생각하는데 후타바시가 안정을 되찾은 것처럼 그 자리에 침묵이 찾아왔다. 죄송합니다. 들려온 목소리에 나는 아연실색한다. 에바라씨다. 에바라씨가 후타바시에게 폭언을 듣고 폭행을 당하고 있다. 나는 왠지 들으면 안 될 것을 들은 기분이 들어 몰래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 시설 근처 편의점에서 시간을 때우고 평소와 같은 시간에 다시 출근. 겪은 일을 상사에게 보고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면서 조심조심 유닛으로 들어간다. 아, 시나가와군. 안녕. 평소와 같이 변함없는 모습으로 후타바시가 상냥하게 인사를 건네온다. 여기서 이상한 태도를 취하는 건 의심받을 거라 생각해 안녕하세요 하며 평소대로 인사를 돌려준다. 야근은 잘했어요? 라며 인수인계 느낌을 내면서 은근슬쩍 물어보니 특별한 일 없었어요. 드물게도 평화로운 야근이었습니다. 일보를 쓰면서 대답한다. 평화로운 야근이라. 내심 떨떠름하면서도 인수인계를 끝마치고 업무에 들어갔다. 중간에 에바라 씨가 내가 있는 유닛으로 들어왔을 때는 내심 놀랐지만 별다른 기색도 없이 후타바시와 평소처럼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 완전히 아무렇지도 않은 모습에 혼란스러우면서도 집에 돌아가면 라인으로 상황을 물어보자고 혼자 생각했다. 그날 저녁 퇴근하고 집에 왔더니 아파트 앞에서 오토바이에 걸터 앉은 상태로 야시오가 기다리고 있었다. 근처에 왔다가 라며 편의점 봉투에 든 캔맥주와 포테이토 칩을 보여준다. 내가 오늘 오전 근무라고 말했었나? 이상하게 생각하면서도 뭐 이놈은 항상 갑작스럽게 오는 놈이니까 생각하고 같이 집으로 들어갔다. 한바탕 마시고 처음 보는 게임도 하면서 언제나처럼 쓸데없는 대화로 시간을 보낸다. 그러다가 문득 오늘 있었던 그 사건을 야시오에게 이야기해보기로 했다. 그냥 잡담거리로. 야시오는 끝까지 잠자코 듣더니 그 음성 녹음한 것 좀 들려줘봐 라고 말해왔다. 원래부터 들려줄 심산이어서 탁자 위에 핸드폰을 놓고 음성 녹음을 재생시킨다. 이 무능력한 새끼. 쓸모없는 인간아. 나가 죽어. 라는 듣기 힘든 욕설, 사이사이로 들리는 때리는 소리와 에바라 씨의 신음. 내가 들었던 것과 똑같은 내용임은 틀림없었다. 이거 발로 차는 거지? 잘 보이진 않았는데 소리도 엄청나고 폭행당하고 있는 것 같아. 설마 그 후타바 씨가 이런 막대먹은 말을 하다니. 감상을 들어놓는데도 야시오는 심각한 얼굴로 핸드폰을 응시하고 있다. 그러더니 말없이 몇 번인가 되감기를 해서 반복 재생했다. 너 이게 그냥 보통 소리로 들려? 라는 갑작스런 야시오의 물음에 이놈의 기행을 멍하니 지켜보던 나는 어? 뭐가? 라는 엉뚱한 대답을 돌려주고 말았다. 아니, 그러면서 잠시 침묵하는 것처럼 있더니 나는 많은 동물의 비명이 졸라 크게 들려서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어. 그 말을 듣자마자 후타바 씨의 그 차가운 눈과 말이 생각나 소름이 돋았다.
내가 너한테 후타바 씨가 동물 싫어한다는 소리 했냐? 물어보니 거기엔 대답하지 않고 과연 역시나 라며 제멋대로 납득이 간 모습. 그 여자 말이야 동물학대가 취미구만. 아무래도 그런 거 아닌가 생각했지만 막상 확실한 지적이 나오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래서 개나 고양이로는 부족하게 되니까 좀 더 큰 사냥감으로 바꾼 걸 거야. 아저씨도 아저씨 나름 본인 인생이 어떻게 돼도 좋다고 해야 할까? 자기는 당에 더 싼 인간이다 같은 게 있으니까 입 다물고 처맞고 있는 거라고. 야시오는 술이 들어가면 달변이 된다. 평소에는 스스로 오컬트 이야기는 하질 않는데 이런 잔인한 이야기를 들어도 머릿속 어딘가에서는 냉정함이 있었다. 그냥 놔뒀다간 위험할까? 물어보니 언젠가는 한쪽이 상대를 죽일지도 몰라.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다. 그리고 너 집에 올 때 뒤에 여자가 보였어. 집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사라졌지만 너한테 호의가 있는 건지 아니면 널 의심하고 있는 건지. 그 여자 하마베 미남이 닮지 않았냐? 하며 싱긋 입꼬리를 올리는 야시오를 죽이고 싶었던 건 말할 것도 없다. 다음날 나는 음성 녹음을 들고 상사를 찾아가 보고 들었던 것을 전부 이야기하고 녹음을 들려주었다. 간호 주인과 부장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해가는 걸 알았다. 마지막까지 다 듣고 둘은 한동안 멍하니 믿을 수 없다는 모습이었지만 어쨌든 시설장님에게도 전하고 당사자들에게도 들어볼 테니까 라고 해서 아무쪼록 보고한 사람이 저라는 것만 모르게 해주십시오 라는 못을 박아두었다. 그 후 후타바 씨와 에바라 씨는 정직됐고 사정을 모르는 다른 사원들에게서 여러 가지 소문이 나왔지만 그중 후타바 씨는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극히 상냥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지독하게 냉담했다 라는 증언과 나처럼 후타바 씨가 에바라 씨를 대하는 폭언을 들은 적이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민감해서 후타바 씨의 양면성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그녀와 관계되지 않으려 했다는 그런 말을 듣고 놀랐다. 최종적으로 후타바 씨는 현 밖에 있는 같은 법인의 다른 시설로 이동했고 에바라 씨는 상담을 받은 후 역시 후타바 씨와는 다른 시설로 이동하게 되었다. 시설 측에서 피해 신고를 내지 않고 암암리에 끝내게끔 했는지 아니면 에바라 씨 본인이 말할 생각이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가해자인 후타바 씨가 단순 이동으로 끝난 것에 경악했다. 인력 부족인 요양업계는 이런 것인가 생각했다. 그 뒤로 소란도 진정되고 일단락됐을 무렵 나는 그때 일을 회상하다 하나 이상한 것을 깨닫는다. 내가 원래 출근 시간보다 빨리 나간 건 대략 6시 전이었을 것이다. 그 정도 시간이 되면 일찌감치 일어난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거실에 나와 있다고 해도 이상할 건 없다. 그런데 살금살금 들어간 거실에는 사람 하나 없었고 무슨 일인가 보러 방에서 나오는 사람도 없었다. 치매인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그때는 그 사건에 정신이 팔려 전혀 깨닫지 못했는데 너무도 이상한 사건이었다. 내 유닛 안에 있는 치매가 아닌 리더격인 할머니에게 은근슬쩍 그때 일을 물어봤는데 역시나 아무것도 모른다는 눈치. 다만 후타바 씨에 대해서는 그러고 보니 최근 그 못된 언니 못 본 지 꽤 됐네. 그만뒀어? 아, 잘 됐네. 라는 반응이었다. 할머니는 후타바 씨와 사이가 좋은 인상이었기 때문에 나는 놀랐다. 그건 역시나 연륜. 아마도 그녀가 이상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을 듯하다. 모든 게 정리되고
야시오와 술집에서 축배를 들었다. 야시오에게 전말을 이야기하니 그렇게까지 동물에게 원한을 사고 있다면 본인에게도 뭔가 영향이 있는 건 아닐까? 근시일 안에 죽을지도 모르겠네. 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정말 냉혈한 놈이다. 아니, 어쩌면 순수하게 고양이를 사랑하는 피가 그렇게 말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른다. 나도 잘 모르겠지만.